네, 오늘 11강 두 번째 시간을 2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11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로 가야 되겠네요. 12페이지. 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과거 완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 완료. 오늘 완료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를 정리해야 돼. 완료가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이 미래라든가 미완료라든가 과거도 약간 어렵지만 이제 완료만 정리되면 이제 기본적인 꼬리는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 완료라고 하는 거, 특별히 과거 완료라고 있는데 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보다 더 과거에 시작된 과거에 이미 완료가 돼요. 그 결과가 남아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고 과거고 여기 현재고 과거 이건 대과거로 좀 되겠죠.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과거 완료라 그러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든가 그런 상태로 놓여 있다든가 그 우리가 어, 동사가 동작하고 상태거든요. 개념이 동작은 어떤 일이 계속 되는 거를 얘기하고 여기는 계속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 거죠. 놓여 있다. 그래서 이 과거 완료는 이제 과거 완료 직설법 능동태가 있고 또 과거 완료 중간태가 있고 과거 완료 수동태가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같아요. 다행히. 능동태만 다르죠. 이것들을 이 책을 이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참고로만 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공부를 통해서 이게 간호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다시 이쪽에서 아까 잘 안 보였던 부분들을 이거 좀 크게 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였겠네요. 화면을 안 봤으니까. 자, 과거 완료인데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그보다 더 과거에 시작된 과거에 말이 좀 이상하죠? 이미 완료가 돼요. 그 결과가 남아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가 현재고 과거고 더 과거. 이걸 우리가 대과거란 말도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일이 쭉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거나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해서 과거에 완료된 일이죠. 그래서 과거 완료의 능동태가 있고 과거 완료의 중간태, 수동태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의 중간태하고 수동태는 또 모양이 같아요. 그다음에 과거 완료의 능동태는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1번 모양과 2번 모양 하나만 알면 이 같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완료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완료를 오늘 정리하는 날이에요. 완료를 현재 완료가 있고 그리고 과거 완료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완료를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말을 쓰죠.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라는 말을 쓰고 원래는 요거는 일시상이고 요거는 이시상이에요. 시상이. 그런데 완료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완료는 이 일시상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일 헷갈려요, 완료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일시상과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완료를 따로 떼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료를 따로 배우는 거죠. 한번 지난번 거하고 오늘 거를 같이 이렇게 완료를 통합적으로 공부하고 정리를 해야 완료가 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하냐 보니까 완료 능동태부터 한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완료 능동태. 완료 능동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어, 여기가 중복
자음 중복시켜라. 그리고 엡실론을 써줘라.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예요? 어간이 오는 거죠. 어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 카라는 친구가 와요. 그리고 꼬리가 붙는 거예요. 굉장히 그 완료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걸 다 알아야만이 완료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막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혹시 다 숙제를 10번 했는데도 그 잘 어렵다 그러면 그냥 10번은 쓰는 거에 불과한 거고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음 중복시킨다. 엡실론을 쓴다. 어간에다가 이 어간에 자음이 있겠죠. 자음 이렇게. 만약에 모음이면은 이 모음이 변화가 되는 거죠. 길게 장모음으로. 그리고 불규칙도 있어요. 불규칙 모음이 있어가지고 이 모음도 안 변하고 안에 모음이 바뀌어요. 안에 있는 모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은 뭐 그때그때마다 나오니까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음일 때 이 자음을 여기다 한번 써준다. 모음일 때는 모음이 길어진다. 장모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자음 중복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여기 모음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합쳐가지고 이제 모음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오거나 막 그런다 그랬죠. 오메가로 막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여기 엡실론하고 자음 중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엡실론만 와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자음 중복인지 뭐 부정 과거의 엡실론인지 헷갈려요. 이거 앞에서 머리만 봐서는. 그러면 뒤에를 어떻게 하냐면 뒤에 이렇게 카가 붙어 있어요. 카가. 카파하고 알파죠. 카파가 붙어 있으면 야 이게 이것이 완료 표시예요. 두 번째 완료 표시가 카파. 여기가 중복된다는 게 완료 표시고 또. 그러니까 중복이다라고 그 완료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음 중복. 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 외우지 마시고 원리로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음이 중복된다. 엡실론이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원래 어간 원형이죠, 원형. 약간 다르지만 이 동사에 어간이 들어있어요, 어간이. 원형은 약간, 원형은 지워야 되겠네. 원형이란 말은 다른 말이니까 이건 빼고 그냥 어근. 머리꼬리 다 빠진 상태. 어근이란 말을 써도 되겠어요. 오히려 어근이 낫겠네. 거기다가 완료는 파하고 알파다. 카가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에 어미가 또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와요. 근데 이 어미가, 이 어미는 뭐냐? 은스, 얻고, 멘태, 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완료는 일시상인데 지금 은스, 얻고, 멘태, 은은 원래 이시상꼴이에요. 이시상 어미죠. 이게 붙는다 이거죠. 은스, 얻고, 은스, 얻고, 멘태, 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렵지만 다시 이 완료는 현재 완료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지금 능동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상은 일상이다 이거죠. 완료 자체는. 이 완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간을 중심으로 이걸 중심으로 먼저 보면요. 여기 앞에다가 엡실론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이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여기다가 여기가 람다면은 여기다 람다를 써주고 엡실론 써주고 여기다 어근이 이제 뮤라고 하는 어근이 오겠죠. 그다음에 카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미가 은스 없고 멘테 은이 들어온다. 요것이 완료 능동태의 모습이에요. 완료 능동태의 모습.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건 지난번에 그 숙제를 했던 거니까 복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완료 중간태 수동태가 같아요.
다행히.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어간이 있겠죠. 동사의 어간이. 아니, 류가, 이 어간이 류잖아요? 류 오에서 이 오를 빼버리면 요게 어간이에요. 그럼 원래는 내가 푼다, 끈을 푼다예요. 끈 같은 거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끈을 푼다 할 때, 어, 오가 있으면 내가 푸는 거니까 이거는 꼬리가 어미가 붙은 거고 어미를 빼버리면 요거만 남잖아요. 요거가 어간이에요. 어간. 그러면 이 어간에서 여기다가 엡실론을 써주고 그다음에 요 첫 글자 또 첫 글자를 요거를 또 한번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첫 글자 어간이죠. 어간의 첫 글자를 중복, 자음 중복이다 이래요. 한다. 여기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완료 중간 테스트 형태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아까 가파 같은 게 안 들어가고 바로 어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어미가 들어간다. 그런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마이, 사이, 그 다음에 타이, 메다, 스데, 은퇴, 은타이. 우리가 외운 거는 마이, 에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게 이 마이, 에인데 이게 원래는 사이였어요. 사이. 이게 애로 아예 고쳐준 거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외울 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걸 외웠는데 이걸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면 사이가 돼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고 그다음에 완료인데 어 중간 때 수동태인데 왜 또 여기서 아까는 이시상 쏘고 이번에 또 뭐예요? 일시상 꼴이죠. 이 시상은 일시상 어미를 쓰고 있죠. 그래서 좀 헷갈려요. 아까 이쪽에 지워졌나? 지워졌나 본데 아까는 이 시상꼴을 은수 없고 멘테은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시 일시상으로 가버렸어요. 마이, 에, 타이, 메다스데, 은타이. 그런데 이 마이, 에, 타이를 외웠는데 요 애가 길어진 애가 이게 원래 변형된 거를 외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애를 많이 쓰니까. 그런데 원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지고 마이, 사이, 타이, 메다스데, 은타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 완료가 있는데, 능동이 있고, 완료, 공간, 태, 수동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어간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 엡실론이 나오고, 여기가 자음 중복, 여기가 카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스 없고, 멘테, 은이 온다. 꼬리가 또 붙는 거예요. 이게 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요건 단수고, 요건 복수죠. 이쪽 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붙는다. 1인칭인지 3인칭, 단수 쪽, 복수 쪽. 요게 이제 어미가 되겠죠. 이 카가 들어오고, 자음 중복하고 엡실론 들어가고. 요게 완료 능동태다. 그 다음에 여기 어간이에요. 어간. 여기 어간. 그런데 여기 이 카파가 안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여기가 없고 그냥 여기가 꼬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꼬리가 어떻게 들었냐? 마이 애라고 외웠는데 애가 아니라 원래가 이게 사이였어요. 사이 원래는 그래서 사이가 오는 거예요. 사이 마이 사이
그다음에 타이, 그다음에 뭐예요? 메다, 그다음에 스데, 은타이. 우리가 이거나 외우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네 가지 외우는 걸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네 가지만 외우면 응용을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막 산투기도 부르고 내가 막 이것저것 지난번에 카톡에다 올려드렸죠? 네 가지를 막 그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한번 외우라고 했어요. 스토리를 좀 넣으면 좀 외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네 가지만 외우면 원리를 이렇게 그 거기다 맞춰놓을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요거 은스 없고 멘트 은. 그다음에 마이 사이 타이 메다스 대 은퇴. 요거는 이 사이는 에로 쓸 수도 있고 사이로 쓸 수도 있고 원래는 사이인데 줄여들면 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엡실론 들어오고 자음 중복되고 이렇게. 그러면 완료 능동태하고 완료 중간 수동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배우고 숙제를 했는데 지난번에 약간 어려워져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좀 더 복습하고 꼬리가 얘 꼬리는 이시상 꼬리, 얘 꼬리는 일시상 꼬리. 그래서 약간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완료는 지금 일시상, 이시상 꼬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 이 카드로고 은스 없고 멘테 은이라는 꼬리가 들어간다. 완료 중간 수동태는 마이, 사이, 타이, 메다스 대 은타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완료는 쉽게 얘기하면 일상과 이상 뭐 이런 개념이 안 맞고 별도로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완료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따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복습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숙제도 해야 되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오늘 한 가지만 배울 거예요, 여기서. 또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뭘 배우냐? 완료, 과거 완료죠. 조금 전에 했었던 거. 과거 완료 능동태를 배우도록 했어요. 자, 오늘은 요거 하나만 배울게요. 과거 완료의 능동태. 왜? 요거 하나만 해도 좀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변하느냐 보니까 원리가 여기 어간이 있습니다. 리오라고 동사 치면 이 리가 어간이 되겠죠. 역시 이것도 똑같이 엡실론 써주고 앞에다가 자음 중복. 그러니까 만약에 람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는 카가 들어왔는데 요번에는 K가 들어요. K가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과거 완료는 능동태는 이 자리에 K가 들어오는 거를 과거 완료 능동태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K가. 그리고 요거는 자음 중복이고. 그때 이거를 이 엡실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자음 중복을 시키기 위해서 엡실론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시상, 2시상 했는데 2시상은 엡실론이 붙고 1시상은 엡실론이 안 붙는다. 그런데 왜 어떻게 완료해서 엡실론이 붙느냐? 이러는데 이 완료해서 엡실론은 사실은 자음 중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세트라고 보는 거지 이 과거에 엡실론이 붙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의미가 또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엡실론이 지금 뭐예요? 자음 중복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잖아요, 과거. 그래서 여기다가 엡실론을 또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과거 표시예요. 지저분해져서 다시 깨끗하게 한번 할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고 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엡실론이 붙었어요. 이거는 과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음 중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과거 표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걸 자음 중복이라 그래요. 과거 표시가 이걸 작업 표시로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자음 중복을 하기 위해서 엡실론을 써준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완료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엡실론 이렇게. 그때 이거를 과거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자체가 자음 중복하기 위해서 온 엡실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놨는데 여기서 자음 중복하기 위해서 요거 썼고 그리고 엡실론 여기 또 왔어요. 요게 과거 표시예요. 이거 과거 표시고 이건 자음 중복이고 요거로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좀 약했든지 좀 헷갈리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천천히 이 부분을 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이 붙으면 과거 표시인데 자음 중복에서 온 이 엡실론은 과거 표시라기보다도 하나의 세트로 자음 중복에 하기 위해서 온 엡실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완료를 이해할 적에 도움이 되죠. 아, 이래서 일상과 이상의 차이점이었고, 아, 이래서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음 중복이 했죠, 여기요. 거기 실로 썼어요. 요런 모양이 바로 과거 완료 표시예요. 과거 완료 표시.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를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 완료. 그렇게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과거 완료 하나만 집중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간이 와요. 어, 칼. 그런 다음에 여기 엡실론 자음 중복. 여기는 이제 람다가 왔을 때를 지금 상정해서 지금 쓴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올지 모르죠. 여기에 오는 첫 자음이 오는 거니까. 어떤 게 올지 몰라요. 근데 람다를 예를 들어서 온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엡실론 한번 더 써준다 이거예요. 요게. 그런데 1번 엡실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원래는 과거 완료는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근데 이게 안 써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냐? 여기가 K로 나간단 말이에요. K. 요새 K-팝, K-푸드 막 유명하죠? 이미 우리는 대세를 잡았죠? 어? 그래서 K를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K가. K-팝이다. 이미 완료가 됐다. 과거 완료다. 그거는 K. 잘 나가는 K.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또 뭐냐? 꼬리가 과거 완료 지금 능동이에요. 능동태. 이시상. 능동태. 은, 스, 없고, 맨, 태, 은. 그런데 여기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은, 스, 없고, 맨, 태, 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거 은하고 이거 은하고 같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쪽 은은 아예 이거 잠깐만요. 요거는 살아있죠. 요거는 놔두고 요 은이 없어지고 뭘로 바뀌냐? 산으로 많이 와요. 산으로. 요게 산으로. 요거 산으로. 요거는 은이 살아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은스 없고 멘태 은인데 이 은이 이거랑 헷갈리잖아요.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양보해서 산으로 바뀌었다.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갔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어간이 과거 완료 능동태입니다. 어간이 있고 앞에 자음 중복 시켜주고 요거 자음 중복입니다. 엡실론 한 번 더 써주고 과거 완료니까. 그 다음에 K가 들어가고 은스 없고 멘태 은인데 이 은하고 똑같으니까 산으로 갔다. 3인칭 복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과거 완료, 능동태. 자, 오늘 위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일 이게 쉬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 거 부분은 엡실론 람다, 엡실론 람다, 엡실론 람다, 엡실론 람다, 엡실론 람다, 엡실론 요 첫 글자를 써주는 겁니다. 동사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첫 글자가 올지 몰라요.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첫 글자가 여기 한번 더 써 있다 그러면 완료예요, 무조건. 완료 형태예요. 그런데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엡실론 또 한번 써준다. 과거 완료로서. 근데 이 엡실론은 없을 때도 있어요. 왜 없을 수도 있냐면 여기가 K가 들어가니까. K. 여기가 K가 들어가면 과거 완료 표시예요. 이렇게.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 동태 이 자리에 K가 들어간다. 지난번에는 카가 들어왔었잖아요. 카가 K. 이렇게. 과거는 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리로서 그 혹시 10번을 쓰고 내가 다 못 이었는데 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못 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숙제 10번 하는 거는 왜 10번 하냐면 그래야 나중에 구문론에 들어갈 때 잘 보여요. 숙제하신 분들은. 왜냐면 딱 보면은 이거 과거 완료 아닙니까? 이거 완료 아닙니까? 이거 미래 아닙니까? 이거 과거 아닙니까? 이거 부정과거입니다. 딱 이렇게 보여요. 숙제하신 분들은. 10번씩 쓴 사람들은. 배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알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10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학기 때 구문론 들어갈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바쁘신 분들에도 숙제를 꼭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은, 스, 없고, 없어요, 진짜로. 은, 스, 없고, K만 남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K만 남았다는 이건 뭐예요? 스매칭 단수가 되겠죠. K가 있고, 여기 없으니까. 은, 스, 없고, 여기가 뭐예요? 맨, 태, 은. 배운 건 이거죠. 은, 스, 없고, 맨, 태, 은. 근데 요 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산뜻하게 외워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과거 완료 능동태. 자, 그러면 숙제를 저처럼 해보세요. 류를 쓰고 요거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부드럽게. 자, 됐죠? 그럼 이제 써나가요. 엡실론, 람다, 엡실론. 여기다가 K, 엡실론, 람다, 엡실론, 엡실론, 람다, 엡실론. 엡실론 람다 엡실론 엡실론 람다 엡실론 엡실론 람다 엡실론 그 다음에 K를 다 써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막 옆으로 가서 외우는 거는 다 잊어버려요. 원리로 K 그 다음에 여기가 은, 스, 없고 맨, 태, 은 그런데 이 은하고 은하고 같으니까 요게 산으로 갔다. 산으로 갔다. 이렇게 암기식으로 그러면 끝이에요. 요게 과거 완료 능동태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건데 어근을 가지고 앞에다가 중복시키고 부정 과거형 K 쓰고 은스 얻고 멘트에 은을 붙인다. 그래서 은이 산으로 갔다. 이 은하고 똑같으니까 복수 3인칭 복수가 양보했어요. 야 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산으로 올라갈게. 네가 은 하나 갖고 써라. 나는 산으로 갈게. 왜?
복수니까 이 숫자가 세잖아요. 산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과거 완료 능동태 요거를 10번을 쓰는 게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10번만 쓰시면은 이제 과거 완료 능동태가 다 끝나고 이제 과거 완료 수동태나 중간태는 안 써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완료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에이미 동사를 좀 배우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시간에 에이미 동사 중요하죠. 영어의 비동사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완료에 대해서 총 정리했습니다. 완료. 완료의 1인칭, 2인칭, 3인칭, 완료의 능동태, 완료의 중간태, 수동태, 그리고 부정과거. 아니, 부정과거 아니라 과거 완료. 다시 한번 현재 완료 능동태 1번, 두 번은 완료 중간태 수동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거 완료 능동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11강에서는 과거 완료 능동태 요거만 10번 쓰시면 돼요. 쓰시는 방법은 이 어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써주면서 왼쪽으로 가요. 이거 앞에 거는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쓰지 말고 중복시키고 엡실론 써주고 그 다음에 K를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스 없고 멘테 은. 근데 3인칭 복수가 1인칭 단수하고 겹치니까 얘가 양보해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없고 멘테 산이 되는 거죠. 스 없고 멘테 산.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요거는 없으니까 K 끝납니다. 여기 꼬리가 안 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정시에 잊어버리지 않고 꼭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